이재명 조국이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. 그 변수가 하나 있죠.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죠.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집중해볼 대상은 이재명, 박찬대, 추미애, 삼각편대 우파 초토화 작전이 시작이 됐다. 자,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로 8월 달에 다시 연임을 할 태세입니다. 거의 확실합니다. 이게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 추대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이 여전히 이 톱에 서서 민주당을 이끕니다. 민주당을 이끄는데 그 투톱, 당의 투톱 그러면 보통 당 대표와 원내 대표죠. 그런데 이재명이 연임하는데 그 22대 국회 개원할 때부터 원내 대표는 박찬대, 이재명의 신복이죠. 신복 중에 신복이죠. 뭐 가장 그 기억을 하시기 좋은 거는 그 사진, 과거에 이 코에 묻은 뭐 이재명 뭐를 떼어주던 박찬대, 신복 중에 신복. 그 박찬대를 사실상 추대합니다. 여러 명의 그 원내대표 경선자들이 있었는데, 뭐 서영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, 이재명이 박찬대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한다며 딱 한마디 하니까 다른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, 박찬대 투톱이 이제 나가는데 강성이죠. 초강성이라는 게 자기들 이재명 살려고 하는 겁니다. 구속 안 되고 버티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니까. 자, 그런데 왜 삼각편대냐? 이 두 사람을 청면 지원하는 게 추미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추미애. 국회의장을 지금 하려고 하죠. 자, 국회의장.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장이 그 직권 상정을 할 수 있고, 뭐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 본회의, 개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특검법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김건희 그 종합특검법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럼 특검법이 국회에서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김진표는 오늘 뭐 바로 그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 상정을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상정을 안 해주면 이제 차질이 빚겠죠. 근데 추미애는 무슨 소리? 국회의장이 왜 중립이어야 돼? 중립 기어 넣으면 안 돼. 나는 중립 안 할 거야. 무조건 민주당 편 들 거야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추미애가 아니라도 다른 도전자들, 그 국회의장 되려고 하는 뭐 조정식이나 정성호나 의원식이나 전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. 국회의장 중립 필요 없어. 이재명이 하려는 대로 할 거야. 그래서 충성 경쟁을 막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일단 추미애가 지금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이게 이 삼각편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특히 추미애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충성맹세를 그 이재명이 하느라고, 이재명의 지금 그 마지막 단계 목표는 탄핵 전국 만드는 겁니다. 특검 전국을 해서 막 그 소동을 일으켜서 소용돌이를 쳐서 나중에 탄핵 전국으로 가겠다는 건데, 뭐 최상병 특검법도 그 자락 깔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런데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할 때 그때 야당 대표였죠. 야당 대표였는데 그 탄핵을 하지 않고 뭐 거국 중립 내각 구성 뭐 이런 그 대안이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에 반대했다. 꼭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일이 되풀이 된다면,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 정국이 되풀이 된다면은 뭐 민심에 따라서 뭘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 되면은 탄핵 소추안, 뭐 직권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내 몸을 불살라서 이재명을 돕겠다. 충성맹세라는 거죠. 그래서 삼각편대가 우파 초토화 작전을 벌이게 된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 삼각편대 말씀을 드렸고, 추미애는 이 윤석열 탄핵에 힘을 보태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하는 상황인데, 그러면은 또 다른 국회의장들도 지금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이재명에게 벌이는 상황. 자, 이것이
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초비상 상황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.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. 이게 그래도 그 전에는 몇 가지 막 입법, 뭐 그 탄핵 중국, 뭐 이렇게 가도 몇 가지 견제 장치가 있었죠.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. 근데 탄핵 이런 건 거부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일반 법안은 그렇다고 해도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회의장이 일단 중립을 지키라고 당적을 이탈을 해서 이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직권상정 권한, 아니면 국회 본회의 개의권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이 견제는 무슨 견제? 중립은 뭐 이러면서 무조건 다 해주겠다. 이재명이 원하면 뭐든지 다 법안 상정해주고 다 해주겠다. 국회 열고 오늘 김진표가 뭐 한 것처럼 김진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진표는 이제 모레 또 해외 출장 가겠죠. 해외 출장 못 갈까봐 뭐 오늘 그렇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회의장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, 지금. 박지원한테 개 XX 소리 듣고도. 자,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장도 견제 역할을 못 하죠. 또 하나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입니다.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에 일단 거쳐서 본회의로 가야 됩니다. 이 법사위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자구심사, 이렇게,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. 이게 제대로 형식에 맞게 됐는지. 그래서 법사위가 이거 안건을 계류를 해버리면은 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국회의장을 갖지 못하는 그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서 노무현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견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22대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서 17개 상임위를 전부 다 독식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. 독식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법사위도 견제를 못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무소불위로 막 치고 나갈 텐데 이걸 누가 대적을 할 것인가? 자, 그래서 이 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투톱이겠죠. 한 사람은 당대표, 한 사람은 원내대표. 자, 우선 원내대표가 원래 3일 날, 내일 선출을 하려고 했는데, 뭐, 이철규, 뭐, 찐윤이라서 안 된다, 이런저런 옥신각신 하던 끝에 이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없었어. 9일로 미뤘습니다. 자, 그 과정에서 지금 몇 사람 이제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추경호, 대구의 추경호, 경제부총리 출신이죠. 또 뭐 부산의 김도읍 몇 사람들, 또 오늘 또 그 정진 한 사람이 또 그 출마를 선언을 했고, 나와서 이제 경선을 할 텐데, 이 원내대표는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나서겠죠, 투톱으로. 아무래도 좀 그 전투력 있고 강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. 여기서 뭐 친윤 배제론, 특히 영남 배제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저는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영남 배제론,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90명입니다. 90명, 90명. 그런데 영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59명, 59명, 90명 중에서 거의 60명, 3분의 2죠. 3분의 2가 영남인데 영남이 뒷전에 가 있으라. 그리고 친윤 마찬가지입니다. 책임은 있죠. 뭐 선거 패배 책임은 있지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친윤 다 안 된다? 친윤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. 당선자들 중에서. 서로 이제 겹치죠. 영남 3분의 1, 친윤 3분의 1 겹쳐서. 어쨌든 친윤 빼고 영남 빼면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. 원내대표도 처음에 아무도 등록을 안 하니까 이철규가 한다니까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연계가 돼버리는 게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누구 빼고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삼각 편대가 뜨면서 초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런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입니다. 한동훈 등판을 할까? 이 문제인데 한동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총선 패배 책임을 지는 것도 좋지만
지금은 책임을 져서 좀 잠시 한숨 돌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초비상 상황이다. 과연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. 나경원도 있고 김태호도 있고 뭐 윤상현도 나온다고 하고 또 원희룡이 뭐 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 한동훈이 이거 만약에 이 뒷수습을 지휘를 한다면 그 결자 해제 차원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뒷수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러니까 조국과 이재명 조국이 언제까지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그 혼란한 전국을 그 변수가 하나 있죠.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죠. 구속. 조국이나 이재명이든 지금 구속 위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.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들어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다 잘 아실 겁니다. 어떤 사법 위기, 어떤 구속 위기인지. 자, 그러면은 그런 그 2조 심판론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렀죠. 이재명 조국 심판론. 물론 그것이 프레임이 잘못됐다. 이제 선거가 지났으니까는 그런 이제 반성도 있고 반성도 나오고 하지만은 어쨌든 2조 심판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죠. 2조 심판이 필요한데 그걸 선거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좀 미스가 있었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2조 심판을 계속 제기를 해가면서 당을 이끄는 데는 한동훈이 좀 책임자 아닐까. 자,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비상시국에서는 전투력 강한 사람이 투톱을 맡아야 된다. 물론 경쟁자가 있으면은 도전자가 있으면은 경선을 치러야 되겠죠. 경선을 치러서 되는 사람이 이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을 굳이 배제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동훈도 참여를 본인이 하겠다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상황이 정말 한동훈 정도의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끌고 나와야죠. 여론이. 당심이, 당내 여론이 끌고 나와야죠.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 하나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. 한동훈 등판론에 대해서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 찬반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의 판단이다.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35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평상시에 이 당을 이끌 사람들이 있고 초비상시국에 당을 이끌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.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.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린 거라는 점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.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시청 포인트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박지원의 노회한 치고 빠지기, 국민을 농락을 했다. 이재명에게 그 충성 메시지 보내고 실수 위장한 것인가? 자, 이 문제인데 박지원이 개 XX 뭐 이런 발언을 했죠. 이런 발언을 했는데 김우준 TV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본인이 실수한 것일까? 그러니까 본인은 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줄 모르고 그 개 XX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김우준 방송 처음 들었습니다. 이거 취재를 하기 위해서, 확인을 하기 위해서 김우준 방송을 들으니까 이제 뭐 편집이 돼 있는데 그 방송이 줄거리상으로 보면은 그게 이게 라이브가 시작된 줄 모르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뭐 박병석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그 놈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켜놓고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중에 하는 거죠. 김어준이 약간 놀라는 척합니다. 놈 뭐 그런 말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미 쭉 그러니까 방송이 온돼 있는 겁니다. 방송이 이제 나가고 있다는 걸 서로 아는 거죠. 개 XX 발언 그 다음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.
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보내고 이걸 이제 사태를 후폭풍을 최소화하려고 내 방송이 나간 줄 몰랐다.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은 박지원 방송을 수십 년 했죠. 수십 년 하면은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합니다. 이게 그 방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대한 내용만 봐도 이것은 방송 전에 하는 잡담, 방송 전에 잡담 많이 하죠. 근데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박지원이 치고 빠지기를 했다. 그리고 그 목적은 본인이 국회의장에 욕심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추미애, 정성호, 조정식, 우원식 전부 다 충성 경쟁을 하는데 자기는 늦게 뛰어들었으니까 확실하게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전임 국회의장들 이재명 말을 잘 듣지 않던 김진표, 박병석을 개 XX 그리고 내친 김에 윤석열 대통령까지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송 전에 사담이라고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, 그러면 이제 사담,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김호준하고 박지원이 이야기합니다. 이야기하면서 김진표도 개 XX, 박병석도 개 XX, 윤석열도 개 XX.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죠. 대통령을 개 XX라고 하면서 그 좌파 진영에서 지도자급이죠. 김호준은 완전 좌파의 지도자입니다. 그냥 그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정치무당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둘이서 낄낄거리면서 개 XX. 만약 이게 방송 중인 줄 모르고 방송 전에 잡담을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윤석열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넣으면서 이재명에게 그 협조를 하지 않은 박병석과 김진표는 우리의 적인데 윤석열급의 적이야. 그 정도로 나쁜 적이야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끼워넣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노회한 치고 빠지기인데 이건 사실상 국민을 농락을 한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박지원 당선인이 DJ 정부 청와대에서 그때 그 홍보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 저도 같이 취재를 해서 취재 과정에서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잘 알죠. 절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. 의도적인 실수, 의도된 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.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이재명을 위한 여러 가지 충성 경쟁들이 벌어지는 그 중에서 나온 것이다.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.